태조대왕 94년 가을 8월 왕이 장수를 보내서 요동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 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지난 수십 편의 연구 영상에서 먼저 기원전 1세기 말에 현도군을 심층 고찰하여서 마자수가 사계 통솔이 비정한 현 동로강 압록강 물줄기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고, 이로써 한서의 서안평이 현 단동 애하첨촌에 존재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4세기와 3세기의 서안평 고찰을 통해서 3세기 초반에 고구려가 단동 애하첨촌을 중심한 현 압록강 하류역의 안평과 안평구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한 늦어도 3세기 말 이전에 청천강 북쪽까지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문헌 사료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4세기와 3세기 때의 서안평이 현 태자 하류역의 동안 양평현 부근에 있었음을 논증하였는데, 그 구체적 위치는 고력성촌 고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세기 고구려가 공격한 서안평의 실체에 접근하겠습니다. 2세기 고구려 태조대왕 때 고구려가 후한의 서안평을 공격한 사실을 전하는 기록은 삼국사기와 후한서 그리고 삼국지 등 총 3개의 문헌에서 관찰됩니다. 삼국지가 3세기, 후한서가 5세기, 삼국사기가 12세기로서 삼국지의 것이 가장 이르고 삼국사기의 것이 가장 늦은데, 그 기술 내용과 표현 방식을 보면 삼국사기는 후한서의 것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들 세 문헌의 서안평 기사에 있어서 그 시기를 따져서 바로 보고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태조대왕 94년, 즉 서기 146년, 그것도 이해 가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비교적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반면에, 후한서와 삼국지는 각각 질환지간과 순환지간이라고 하여서 애매하게 그 시기를 적고 있습니다. 한자 표현에서 지간의 뜻은 사이, 즉 중간이라는 뜻과 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라는 뜻으로 새기면 삼국지의 순환지간은 126년에서 167년으로 무려 41년의 긴 기간이고, 후한서의 질환지간은 146년에서 167년으로 역시 21년의 긴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도 단위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월일 단위로 제시하는 이들 문헌의 사건 서술 태도로 볼 때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쓰인 지간은 시기가 아니라 사이, 즉 중간의 뜻으로 쓰였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삼국지의 순환지간은 충제와 질제가 짧게 즉위하였던 145년에서 146년에 이르는 시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고, 후한서의 질환지간은 146년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삼국사기에서 해당 사건을 태조대왕 94년, 즉 146년에 제시한 것과 일치하여서 삼국사기 편찬기자 역시 후한서의 질환지간과 삼국지의 순환지간을 146년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한서는 삼국지 고구려 전에 해당 기술을 그대로 가져다 적으면서 순환지간이 질환지간의 오기라고 판단하여서 순을 질로 고쳐서 146년으로 그 시기를 교감하였으며, 삼국사기는 후한서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면서 역시 146년에 이 사건을 기술하였습니다. 한편 삼국사기는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술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가을 8월이라고 적고 있어서 이 시기 고구려의 서안평 공격에 대한 자체 전승 기록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이 되는 기록인 삼국지의 순환지간을 근거한다면 145년에서 146년 사이로 규정되는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146년 가을 8월로 월 단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뒤에 문장 서술은 후한세의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적은 것이지만, 삼국사기가 편찬된 12세기 당시 고려에 고구려가 146년에 요동을 공격하였다 하는 식의 전승 기록이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해는 146년인 것으로 최종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후한서와 삼국사기는 146년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여서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은 사실만을 적고 있으나 이들 문헌보다 오래되었고 그 기술 정보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의 기록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고구려가 요동을 침범하여서 신안현과 거양현을 약탈하고 또한 서안평현을 공격하였는데 그 도상에서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사로잡았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후한서의 매국 열전은 대개 삼국지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축약하거나 첨삭하는 방식으로 편집되어서 수록되었습니다. 후한서 고구려전 역시 삼국지의 고구려전을 축약하거나 첨삭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후한서의 기술을 보면 다시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하여서 라고 적었는데 이 문장이 올바른 서술이라면 이보다 앞 시기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침범한 사건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한서 편찬자는 삼국지에 부, 범, 요동, 구, 신안, 거양, 우, 공, 서안평의 표현을 부, 범, 요동, 서안평으로 고쳤습니다. 삼국지의 해당 문구에 다시 부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146년의 이 사건 서술 바로 앞에 121년에 고구려가 요동을 침범한 사건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한서 고구려전은 121년 사건과 146년 사건 사이에 삼국지 고구려전이 서술하지 않은 별도의 내용을, 즉 고구려 관련사를 첨가하였습니다. 즉 삼국지 고구려전에 해당 기사에 다시 부자가 들어간 것은 전체 서술의 순서 맥락에 맞지만 후한서 고구려전은 맞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삼국지 고구려전이 적고 있는 바는 고구려가 요동을 침범하여서 요동군의 신안, 거양, 서안평을 공격한 사실인데 후한서 편찬자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축소 편집하여 옮겨 적으면서 요동의 서안평을 침범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삼국사기와 후한서의 기록만을 보면 대왕령과 낙랑태수의 처자가 서안평에 있었던 것이 되지만 삼국지의 기록에서는 서안평을 공격하는 그 도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후한서 편찬자의 기록 편집이 정보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것이죠. 따라서 비록 146년 서안평 기사가 삼국사기, 후한서, 삼국지 등 세 개의 문헌에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문헌은 삼국지 밖에는 없는 것이죠. 삼국지 고구려전의 순환지간 서안평 기사는 4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위는 언제, 두 번째 층위는 큰 지역 범주, 세 번째 층위는 작은 지역 범주, 마지막은 특기사항입니다. 이 기사의 골자는 고구려가 요동군을 침범하여서 들어와서 요동군의 신안과 거양, 서안평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특기사항으로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는 그 도상, 즉 서안평을 공격하러 가는 도중에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붙잡은 사실을 적었습니다. 구 신안 거양과 공 서안평 사이에 또 우자는 이 특기사항을 덧붙인 까닭에 들어간 글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안과 거양을 약탈하고 서안평을 공격한 행위가 하나의 군사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일 개연성이 별개의 사건일 개연성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련의 사건이라면 서안평은 신안과 거양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안과 거양은 어느 곳일까요?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 군국지의 9년 정보를 살펴보면 요동군에는 신안현과 거양현은 없고 대신 신창현과 거추현이 있습니다. 즉 이 기사에서의 신안과 거양은 신창과 거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원후 140년 전후 시기에 9년 정보를 수록한 후한서 군국지 요동군 조에는 거추현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46년 고구려가 신안과 거양, 즉 신창과 거추를 약탈하고 서안평을 공격한 사건. 하나의 군사 행동에 따라서 비교적 동일한 지역 범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지역에서 두 개의 군사 행동에 따라 발생한
별개의 사건인가? 신창현은 문헌사료에서 요대현의 동쪽에서 평곽현과 양평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중사학에는 현 안산시 구보촌 한성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거치현은 문헌사료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서 양수에 들어가는 시리수가 그 관할 영역에 있고 그 위치가 양평현의 동남쪽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중사학에는 현 요양시 요양현 양갑촌 고성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현의 위치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추적하고 있는 곳은 이들 두 현이 아니라 서안평현이죠. 한중사학에는 서안평현을 현 단동 애하첨촌 고성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학계 통설은 삼국지 고구려전이 전하는 146년의 사건을 지역적 인접성 또는 비교적 동일한 지역 범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아니라 동시기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학계 통설은 현 단동 애하첨촌에 서안평이 있었고 이곳이 요동과 낙랑 지역을 잇는 요충지였는데 146년에 고구려가 이곳을 공격할 때 우연히도 대방령과 낙랑태수의 처자가 때마침 낙랑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고 있어서 이때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붙잡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6년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사학의 통설의 분명한 모순 역시 확인됩니다. 첫째, 고구려가 신안과 거양, 즉 신창현과 거치현을 공격하고 약탈하였다는 사실에서 고구려의 영토 또는 그 활동 영역이 이들 신창과 거치현 지역 인근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창현과 거치현의 동쪽에는 천산산맥이 동북으로 저 소자 유역에서부터 서남으로 수안 및 대련 지역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맥은 전통적으로 문화와 정치, 종족, 국가 등을 나누는 천연 분계 구실을 하였습니다. 천산산맥의 동쪽 지역, 즉 현 단동 봉성 지역이 146년 당시에 한나라의 거점 또는 영역이었다면 고구려가 신창과 거치 지역에 접근하여서 공격하거나 치고 빠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사학의 통설은 요동 중심지에서 서북한 낙랑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대방령과 낙랑태수의 처자가 요동과 낙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인 현 단동 애하첨촌의 서안평을 지나다가 고구려에게 변을 당하는 것이라고 소설을 쓰고 있으나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하기 전에 신창과 거치를 공격한 점 그리고 신창과 거치를 공격한 사실에서 당시 한나라가 천산산맥의 동쪽 현 단동 봉성 지역을 영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고구려가 이 지역을 영유하고 있었음이 정황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이 험하고 고생스럽다고 수많은 연행사들이 그 기록으로 남겼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양 단동 서북한을 잇는 육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겠는가, 태연하게 이용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치현이 비정된 양갑고성의 동쪽, 사학계가 서안평을 비정한 단동 애하첨촌 한성의 북쪽 지역인 단동 봉성 지역에 한 대의 성곽이 두 곳 존재합니다. 봉성 유가보자 고성과 대보고성이 그곳입니다. 두 곳 모두 그 인근에 한인 분묘가 존재하는데 특히 유가보자의 경우 대규모의 주거 유적이 존재합니다. 한중사학에서는 이 두 곳을 요동군 동부도의가 있던 무차연 현성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유가보자 고성을 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현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전한 시기까지의 일이고 후한에 들어서는 그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한서 지리지에 요동군 속현으로 등재돼 있었으나 후한서 궁국지에서는 사라진 현이 세 곳인데 이 가운데 무차현이 있습니다. 나머지 두 현인 요대현과 거치현은
후한서 궁극지 외에 다른 기록과 기술에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는데 무차연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300수십 년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시기가 334년으로 이해 모영왕이 양평 지역에 새롭게 설치한 현 세 곳 가운데에서 한 곳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담기양의 동안시대 유주 요동군 지도에서는 아예 이 시대에 무차연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서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폭이 5, 600리 내외에 달하는 이 넓은 지역은 천산산맥에 의해서 요동 중심지와 분절돼 있으며 태자 중상류역의 양맥 그리고 압록강 및 동가강 유역의 고구려 중심지와 인접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비워두고서 멀찍이 단동 애하첨에 서안평연 한 곳만을 유지하였다?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허황된 소설인 것이죠. 태자 중상류역의 양맥은 서기 14년에 고구려에 정벌되어서 복속되었고 기원 전후의 고구려의 영역은 그 물질 문화상으로만 볼 때에도 단동 봉성 지역의 동쪽에 바로 연접한 관전 지역과 북고와 대하, 육도와 유역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만약에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 2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전한과 후한이 단동 봉성 지역과 그 남쪽의 압록강 유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면 이 지역은 한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경쟁이 벌어진 지역이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성곽과 보루, 주거지 등 물질 문화 그리고 문헌 사료에서도 관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후한에 들어서 무차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후한이 무차연과 그 주변 지역을 영유하지 못했다. 즉 상실했음을 뜻합니다. 상실했다면 누구의 차지가 됐겠습니까? 146년에 고구려가 신창현과 거추현을 공격하였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동쪽 지역에 고구려의 침범을 방비할 곳이 없었다는 것이며 이는 달리 말하면 해당 지역을 고구려가 영유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요동 중심부와 현 압록강 사이에 한나라의 거점이 존재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지역을 고구려가 영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 단동 애하첨에 요동군 소속의 어떠한 현이 있었다고 하여서 운영이나 유지가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한나라의 요동군과 현도군은 기원전 1세기 초일에 4세기까지 계속하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축하면서 그 동부 영역을 상실해가는 양상을 띱니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 말에 무차현이라는 현명만이 한서지리지에 등록된 이래 무차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대보 고성과 유가보자 고성을 중심한 현 단동 봉성 지역은 무려 4세기 동안 한 공손씨, 위, 진, 연과의 고구려 대결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사에서 어느 사이에 슬그머니 고구려 영토가 돼 있습니다. 이 일대가 고구려 초기에 고구려 한군현 대결사에서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늦어도 양안 교체기 이전, 이르면 기원전 1세기 이전에 이미 한나라의 지배 영역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합니다. 분수령은 대립하는 두 세력 사이에 천연 장벽이자 분계구시를 합니다. 고구려는 서기 14년에 태자 중상류역의 양맥을 멸망시키고 복속시킵니다. 태자는 그 중상류가 험준한 산골짜기를 계속하여 흐르다가 요양시 궁장령구 동대산에 이르러서 비로소 요동의 대평원 지역으로 나옵니다. 이 동대산 지역의 지형을 보면 마치 거대한 성벽이 서쪽 지역을 막아서고 있는 듯한 형세입니다. 사학계 통솔이 서안평을 비정한 현 단동 애하첨촌 일대는 3세기 초에는 분명한 고구려 영토로서 안평과 안평구가 있었습니다. 2세기 중반이라고 크게 달랐을까요? 무차연은 후한 시대에 들어서 그 종족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차연이 있었던 곳으로 판단되는 유가보저 고성과 대보 고성을 중심한 단동 봉성시 일대는 146년에 고구려가 신창현과 거추현을 공격한 사실로 볼 때 한나라가 영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획득됩니다.
2세기 초 고구려의 요동 현도 침공 전사를 살펴서 당시 고구려가 주력하여 타격했던 지역이 어느 곳이었는지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이로써 146년의 서안평 위치를 가늠하여 보겠습니다. 이유는 당시 천산산맥 동쪽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지역은 이미 고구려의 영토 내지 영향하에 놓여 있었으며 서안평은 요동의 중심부 모처였다는 개연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105년 1월 고구려는 요동세 즉 요동 군계를 침범하여 들어와서 요동의 6개 현을 약탈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요동 태수 경기가 이들을 격파하여서 물리쳤는데 문헌 사료를 종합해서 보면 고구려의 요동 침략은 105년 1월부터 이듬해인 106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에서는 고구려가 침범한 요동세를 전한이 설치한 요동고세로 보고 있습니다. 요동고세가 한사군이 설치된 후에는 요동군과 현도군의 분계 구시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요동고세는 연장성의 자취를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들 사학의 무리들은 연장성의 동단이 현 철령 범하와 시하 수계에서 무순으로 내려와서 무순의 동주하 또는 소자를 따라서 천산산맥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 잡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 무순 동주하를 따라서 전한 시기에 돈대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를 요동세 즉 요동군과 현도군의 분계로 보고 있으며 고구려가 105년에 이를 넘어서 요동군으로 침입했으며 이 시기 이전에 이미 소자 유역의 현도군 영역을 차지하여서 이후에 현도군이 무순 지역으로 퇴축하여서 이른바 제3현도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105년 즈음까지 현도군의 군치인 고구려현이 소자하의 영릉진 고성에 있었으며 현도군의 영역은 현 동가강 유역과 압록강, 동로강 유역을 아울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욕도 아까운 개소리죠. 고구려가 서기 14년에 태자 중상류의 양맥을 장벌하여서 복속시키고 서쪽으로 진군하여서 고구려현을 습취한 사실, 그리고 기원 전후 시기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함과 동시에 북쪽으로 부여와 전쟁을 벌이면서 부여를 압도한 사실은 매국노처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제가 즉위한 해인 106년에 한나라는 요동군 소속의 고현, 후성, 요양 3개현을 현도군에 편속시킵니다. 현도군을 보강한 것은 고구려를 방비하기 위한 것이죠. 118년에 고구려는 또다시 현도군을 침략합니다. 늦어도 121년 이전에 한나라는 요동 3개현과 요서 3개현을 묶어서 요동 속국을 신설합니다. 요동군 3개현을 현도군에 편속한 것이 고구려를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요동 속국의 신설은 선비를 방비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다. 중국 사학에는 이 요동 속국을 현 반금만을 중심한 지역에 한심스럽게 비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 사학계는 이걸 또 빡대가리 매국노처럼 추종하고 있습니다. 자, 121년의 기사가 중요한데요. 121년 봄에 고구려가 요동과 현도에 해가 된다고 하여서 유주자사, 현도태수, 요동태수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때 태조대왕이 수성을 보내서 막게 하였는데 수성이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 하면서 허묘지를 막고서 몰래 군사를 보내서 현도와 요동을 타격합니다. 이때 공격을 받은 지역이 현도군의 후성현 그리고 요동군의 요대현입니다. 요대현은 해성시 서사방대촌 서북쪽 인근 노장두 고성에 그 치소가 비정되는데 후성현에 대해서는 구성구 고성과 상백관 등 고성으로 보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시 현도군 군치가 있던 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해서도 상백관 등 고성설과 노동공원 고성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보다 대략 1세기 뒤인 233년경에 현도군 치소는 양평에서 북쪽 200리에 있었는데 그 위치는 구성구 고성, 상백관동 고성, 노동공원 고성 세 곳 모두에 부합합니다. 121년 여름에 고구려가 선비 8천과 함께 요대현에 또다시 침입하여서 약탈하고 관리와 주민을 살해합니다. 이때 요동태수 채풍이 군사를 이끌고서 신창현에서 추격하다가 오히려 패배하고서 전사합니다. 같은 해 가을에 고구려가 마한, 예맥, 선비를 이끌고서 현도군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121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요동과 현도를 공격한 셈입니다. 이해 12월에 부여가 군사를 보내서 현도군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고구려의 요동군 침략이 지금 다루고 있는 146년에 신창, 거취, 서안평 공격입니다. 자, 121년 한 해에 고구려는 두 차례나 요동군 요대현을 유린합니다. 고구려가 요동군 요대현을 마음껏 유린하려면 고구려 영역과 요동군의 접경은 어느 지역이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고구려가 요대현과 후성현을 공격하여서 방화, 살인, 약탈할 때 이를 반격하고자 요동 속국에서도 군사가 출병했습니다. 그런데 군사가 도착하자 고구려는 이미 돌아간 후였습니다. 한중사학의 통솔대로라면 요동 속국은 요대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구려는 같은 해 여름에는 선비와 함께 요대현을 또다시 침공하여서 약탈하였는데 요동 속국은 이때에도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했고 요동 태수 역시 이들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146년에 고구려가 공격한 신창현과 거치현의 위치까지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동 속국은 한중사학계가 비정한 현 대릉하 하류와 판진시 일대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고찰한 바대로 현 진앙도시와 건창현 일대에 있었으며 당시 고구려는 요양시 궁정영구에서 라마수계를 따라서 천산산맥으로 이어지는 선을 요동군과의 접경으로 하여서 천산산맥 동쪽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으며 북쪽은 현 버마의 북쪽 지역을 지배 또는 영향하에 두고 있었으며 그리고 서쪽은 현 요하의 서쪽 지역을 선비와 양분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즉 당시에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현 단동 애하 첨고성을 서안평의 현성으로 보는 사학의 통설의 견해는 실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121년 여름에 고구려가 선비와 함께 요대현을 침략하였을 때 요동태수 채풍은 신창에서 이들을 추격하였습니다. 146년에 고구려는 신창과 거추현을 약탈하고 서안평현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두 침공의 경로에 유사한 패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안평현은 요대현과 마찬가지로 요수를 건너는 길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그 가장 적합한 위치는 고력성촌 고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안평을 공격하는 그 도상에서 대방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붙잡아 간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공손씨 정권을 제외하면 중앙 정권에서 현 서북한 지역에 낭랑태수와 낭랑속현의 혈령 등을 직접 파견하여서 상주하게 한 것은 조이가 공소년을 멸한 238년 이후부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한이 멸망한 3세기 초까지는 기존 요서 지역의 낭랑과 서기 1세기에 편입된 서북한의 낭랑이 병존해 있었으며 기존 요서 지역의 낭랑은 양안 교체기와 후한 성립기에 그 관할 영지 대부분이 오한과 선비 등에게 잠식되어서 후한 시대 동안 요동군의 치소동성 즉 북곽 또는 의곽의 방식으로 붙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전근대 중국의 변방 및 이민족을 관리하는 정신승리 방식은 그 지역을 실제 지배하고 있지 않아도 9년을 유지한 사례가 흔합니다. 현 요양과 안산 지역에는 한인 주거 유적과 무덤 유적이 대량으로 산재하여 있습니다. 146년에 대방령과 낭랑태수의 처자는 그 주거지가 현 요양과 안산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낭랑 문제 해결은 매우 복잡하고 예민하여서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탐구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염난수 고찰입니다.